아침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11월의 햇살은 투명했지만 그 안에 스며 있는 바람은 낙엽처럼 가볍고 낡은 마음처럼 서늘했다. 김도현, 78. 그는 늘 그랬듯이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지나온 세월이 습관이 되어버린 노인은 오늘도 여느 날처럼 아침을 맞았다. 다만 오늘은 조금 다른 하루였다. 10년 동안 손대지 않던 통장을 열고 그 안에 담긴 숫자를 다시 확인하는 날이었다. 자그마치 1조 400억 원. 그는 그 거대한 숫자 앞에서도 별다른 감정이 없었다. 그저 오래 묵은 책 한 권을 다시 펼치는 듯한 마음. 세월이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은 젊음이었지만 그 대신 차분함을 남겼다. 지팡이를 집어들고 낡은 코트를 여몄다. 바람에 스치는 회색 천이 살짝 흔들렸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다. 마치 시간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듯이. 은행까지는 2번의 신호를 건너야 했다. 버스 정류장 옆 편의점 앞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커피를 들고 웃고 있었다. 그들 중 누구도 지팡이를 짚은 노인을 한 번 더 보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세상은 언제나 바쁘지. 누가 멈춰서 다른 사람을 본단 말인가. 은행 앞에 도착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결심이 있었다. 오늘은 10억만 인출하자. 남은 건 다음에 천천히 생각하자.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마치 스스로를 달래는 듯했다. 은행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 대신 계산기와 프린터 소리가 귀를 때렸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전화벨, 그리고 무심한 인사말이 공기를 채웠다. 어서 오세요. 무표정한 목소리 하나가 그를 맞이했다. 노인은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낡은 통장 한 권. 직원의 눈이 통장을 스쳤다. 처음엔 무심했지만 이내 조금의 당혹이 섞였다. 이런 통장은 요즘 안 쓰는데? 그들의 시선은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딴 데로 향했다. 10억만 인출하려고 하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다. 그렇지만 직원의 표정엔 의심이 스쳤다. 잠시 후 들려오는 속삭임. 저분, 진짜야? 설마. 노인은 그런 시선에 익숙했다. 사람들은 나이를 보고 옷차림을 보고 판단했다. 말 한마디보다 더 빠르게 눈으로 평가했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세상은 아직도 겉만 보는구나. 직원의 태도는 여전히 냉담했다. 이런 큰 금액은요, 어르신.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신원 확인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노인은 조용히 웃었다. 그래, 내 신원. 그대들이 얼마나 알 수 있을까? 은행 안 공기가 조금씩 식어갔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그를 향했고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기다리시죠. 직원은 그렇게 말하며 자리를 떴다. 잠시 후 은행장은 그를 찾아왔다. 정중한 인사 대신 관리적인 미소만이 자리했다. 그 미소에는 온기가 없었다. 그건 고객 응대용 표정이었지 사람을 대하는 표정이 아니었다. 10억을 인출하신다고요. 사용 목적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목적이라. 그게 왜 필요한가? 규정입니다. 큰 금액이니까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끝으로 통장을 쓸어내렸다. 거기엔 세월이 묻어 있었다. 한 줄, 한 줄 적힌 입금 내역들. 그건 그의 삶의 기록이었다. 그는 문득 아내의 마지막 미소를 떠올렸다. 당신 세상에 너무 상처받지 말아요. 사람들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하지만 나는 알아요. 그 말이 마음 한켠에서 울렸다. 그녀가 떠난 지 벌써 10년. 이제는 기억조차 희미해져 가지만 그녀의 말만은 여전히 선명했다. 은행장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르신, 사정이 좀 복잡합니다. 오늘은 인출이 어렵겠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일어섰다. 그래. 그럼 내일 다시 오지.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묘한 단호함이 있었다. 은행 문이 닫히는 순간 직원들 사이에서는 작은 웃음이 터졌다. 진짜 10억 있다고 믿었을까? 그는 그 말을 들었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은행 문방, 햇살이 희미하게 눈부셨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래. 사람의 가치를 숫자로 보는 세상이구나. 그날 밤 그는 오래된 서재로 들어갔다. 책장 안쪽 아무도 모르게 숨겨둔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금빛 서류 봉투 5개와 세계 각국의 채권 문서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변함없었다. 내일은 다 옮기지. 사람을 무시하는 곳엔 한 푼도 두지 않겠어. 그렇게 조용한 복수가 시작되고 있었다. 세상은 언제나 불공평했다. 도연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전쟁 직후의 혼란 속에서 시작되었다. 부모는 변변한 집 한 칸 없이 떠돌았고 학교에 다니는 건 사치였다. 그는 어릴 적부터 돈의 무게를 배웠다.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 그건 삶의 진리였다. 20살이 되던 해 도연은 공장에 취직했다. 하루 16시간의 노동, 기름때 묻은 손, 터지는 굳은 살. 그는 늘 피곤했지만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밤마다 그는 공장 뒤편 창고에 앉아 버려진 신문을 읽었다. 그 안엔 세상의 움직임이 담겨 있었다. 부동산 상승세, 신흥산업지 개발. 그런 단어들이 그의 가슴을 뛰게 했다. 그는 깨달았다. 돈은 땀만으로 버는 게 아니구나. 눈으로 벌고 생각으로 모으는 거야. 28, 그는 모은 돈 전부를 들고 경기도 외곽으로 향했다. 지금은 수도권이라 불리는 곳이지만 그때는 잡초만 무성한 들판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다. 저런 땅을 왜 사? 거긴 아무것도 없어.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삽을 들고 맨손으로 흙을 일궜다. 밤마다 별빛 아래에서 스스로 다짐했다. 언젠가는 이 땅이 사람들의 발자국으로 가득 차겠지.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그 땅엔 공장이 들어섰고 도로가 놓이고 집들이 세워졌다. 그는 몇 년 만에 억대의 자산가가 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얼굴엔 웃음이 없었다. 성공의 기쁨보다 그를 비웃던 사람들의 시선이 먼저 떠올랐다. 그때 나를 믿어주는 사람 하나 있었더라면. 그때였다. 그의 인생에 하나의 따뜻한 빛이 찾아왔다. 그녀의 이름은 은정. 복지관에서 일하던 여인이었다. 그녀는 낡은 코트를 입은 그를 처음 보았을 때 부자가 아닌 사람으로 바라봐 주었다. 그녀는 말했다. 당신 손이 참 거칠어요. 근데 이상하게 따뜻하네요. 그 말에 도연은 웃었다. 그녀는 처음이었다. 그의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 사람. 그녀와의 시간은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이 너무나 소중했다. 결혼 후 도연은 더 열심히 일했다. 작은 건설사를 세웠고 하나씩 건물을 올리며 세상을 배워나갔다. 그의 아내는 늘 곁에서 조용히 말했다. 사람은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돈으로 어떤 마음을 나누느냐가 중요하죠. 그녀의 말은 그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늘 봉사와 기부를 잊지 않았다. 이름 없이 조용히. 하지만 세상은 그걸 몰랐다. 언론은 다른 부자들의 이름만 불렀다. 화려한 집, 명품, 요란한 후원식. 그런 것들만 성공이라 불렸다. 도연은 그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진짜 부자는 드러나지 않는 법이야.
그런 그에게 한 가지 불행이 닥쳤다. 아내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쓰러진 것이다. 그녀는 병원 침대에서 조용히 웃었다. 여보, 나 떠나도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말아요. 당신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녀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그날 이후 도연은 세상의 빛을 조금 잃었다. 사업은 여전히 번창했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그를 회장님이라 불렀지만 그 호칭 속엔 공허함이 가득했다. 그는 어느 날 결심했다. 모든 자산을 정리하고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서 지우기로. 그는 회사를 후배에게 넘기고 도시를 떠나 변두리의 작은 집으로 옮겼다. 그리고 남은 생을 기부와 봉사로 채워가기 시작했다. 그의 삶은 다시 소박해졌지만 그 소박함 속엔 고요한 평화가 있었다. 밤이 되면 그는 종종 창가에 앉았다. 창밖에 불빛이 하나둘 꺼질 때면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당신 이제 조금은 행복하죠? 그는 속삭였다. 응, 이제야 조금. 사람답게 사는 것 같네. 그가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30년이었다. 세상은 그를 잊었고 그는 세상에 다시 등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1조 원이 넘는 자산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시간의 총합이었다. 그리고 그날 은행에서의 무시는 그 긴 시간의 끝에서 세상이 다시 그를 시험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 사람의 품격은 마지막에 드러나는 법이지.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늦가을의 바람이 낙엽을 흩날리고 도연은 천천히 은행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회색 모직 코트를 걸치고 손에는 오래된 지갑 하나뿐. 겉모습만 보면 평범한 노인, 아니 조금은 초라해 보이는 노인이었다. 하지만 그의 걸음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오늘은 조금 정리해볼까?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다. 은행 문이 열렸다. 따뜻한 공기가 그를 맞이했지만 그 안의 공기는 묘하게 냉랭했다.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도연이 들어서자 그들의 시선은 잠시 멈췄다. 낡은 모자, 오래된 신발, 그리고 손에 들린 낡은 서류 봉투. 생활비 찾으러 오셨나? 그들의 눈빛이 그렇게 말했다. 창구로 다가간 도연은 조용히 말했다. 10억만 인출하려 합니다. 직원은 눈썹을 찡그렸다. 예. 고객님, 10억이요? 그녀는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처음엔 장난이라 생각한 듯 웃음을 참았고 곧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죄송하지만 큰 금액 인출은 사전에 예약이 필요합니다. 계좌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함이? 도연은 조용히 주민등록증을 내밀었다. 그녀가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는 순간 모니터의 불빛이 반짝였다. 잠시 후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잔액 확인란에 찍힌 숫자. 그녀는 눈을 의심했다. 1083462000000원. 숫자가 너무 커서 머릿속에 바로 들어오지 않았다. 1000억이 넘는, 아니, 조 단위의 잔액이었다. 직원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담당 지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부랴부랴 안쪽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양복을 차려입은 지점장이 나왔다. 그는 처음엔 정중했지만 도연의 초라한 외모를 보고 순간 시선을 피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큰 금액이라 조금 절차가 필요합니다.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그의 앞을 스쳐가는 사람들, 누군가는 인상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그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렸다. 요즘 저런 노인분들도 사기치려는 경우 있다던데. 10억이라니 저런 차림으로?
그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렸다. 하지만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손이 약간 떨렸지만 그건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사람의 눈은 여전하구나.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한참이 지나서야 지점장이 다시 나타났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오늘 바로는 그렇게 큰 금액 인출이 어렵습니다. 며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다. 제 돈인데 왜 당장 찾을 수 없는 겁니까? 지점장은 당황한 듯 말했다. 보안상 이유입니다. 큰 금액은 본사 승인과 아무래도 고객님의 신분 확인 절차도 좀 더 필요해서요. 그 말에는 노인이라 믿을 수 없다는 뉘앙스가 숨어 있었다. 그 순간 도연은 지점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이 은행의 주주인 건 알고 있습니까? 지점장은 눈을 크게 떴다. 예, 주주라고요? 도연은 지갑에서 오래된 명함을 꺼냈다. 김도연 한국은행 민간투자자 설립 초기 주주. 그 이름 아래에는 1972년이라는 연도가 적혀 있었다. 지점장의 입이 서서히 굳어갔다. 그때 도연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습니다. 돈은 다 인출하겠습니다. 전부요. 전부요? 예. 1조 전부. 그리고 내일부턴 이 은행과의 인연을 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 말을 들은 지점장은 급히 본사에 전화를 걸었다. 통화음 너머로 들리는 긴장된 목소리들. 그날 오후 그 은행은 작은 폭풍 속으로 들어갔다. 도연은 기다리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유리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 스마트폰을 보며 바쁘게 걷는 젊은이들, 그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세상은 많이 변했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리 다르지 않구나. 겉만 보고 판단하는 세상. 여전하군. 잠시 후 본사에서 연락이 왔다. 김도연 고객님, 본사 회장님께서 직접 연락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내 선택이니까요. 그날 그는 은행을 나서며 낙엽이 흩날리는 길 위에 섰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이 돈. 이제 제대로 쓸 때가 됐지. 그의 눈빛엔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결심이 깨어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하얀 종이에 무언가를 적었다. 전 재산 1조 원 전부 익명재단 설립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한다. 그는 펜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이제야 내 돈이 사람답게 쓰이겠구나. 며칠 후 대한민국 언론을 뒤흔드는 뉴스가 터졌다. 정체불명의 익명 기부자 1조 원 전액 사회 환원. 보통의 노인이 남긴 거대한 선물. 기자들은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했는가에 혈안이 되었다. 기업인도 정치인도 재벌 2세도 아닌 그저 조용한 한 노인. 도연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 대신 이렇게 남겼다. 익명의 기부자단 이 돈이 사람의 온기를 되찾는 데 쓰이길 바란다. 그 재단은 이름조차 없었다. 하지만 곧 전국 곳곳에 변화가 일어났다. 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포기한 학생에게 장학금이 전달되고 치매 어르신들이 무료로 돌봄 서비스를 받기 시작했다. 농촌의 폐교가 어르신 복지관으로 바뀌고 홀몸 노인들의 집엔 새 창문이 달렸다. 사람들은 놀라며 말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걸 한 거지? 그 질문은 끝없이 퍼져나갔다. 그러나 정작 그 시각 도연은 작은 시골 마을의 한 방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라디오 앵커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흘렀다. 이 익명 기부자는 아마도 누군가의 아버지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웃이었을지도 혹은 단지 사람이었을지도 모르죠. 그 말에 도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래, 사람으로 남는 게 제일 어렵지. 그의 일상은 여전히 소박했다. 아침이면 밭을 메고 점심엔 마을 어르신들과 국밥을 나누며 웃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말했다. 저 양반 참 이상해요. 늘 손이 거칠고 말은 없는데 이상하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그들은 몰랐다. 그 노인이 나라를 뒤흔든 일조의 주인이라는 걸. 어느 날 한 젊은 기자가 마을로 찾아왔다. 그는 도연이 운영하던 작은 밭 근처에서 그를 만났다. 혹시 김도연 씨 맞으신가요? 도연은 놀라지도 않았다. 그래요. 내가 김도연인데 기자 양반이 나한테 무슨 볼일이요? 기자는 조심스레 말했다. 그 재단, 익명으로 기부한 분이 바로 선생님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인만이라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도연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게 나라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소? 돈이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 거지. 기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 속엔 억겁의 세월이 담긴 듯한 평온함이 있었다. 기자는 물었다. 그래도 궁금합니다. 왜 그렇게 큰 돈을 아무 이름 없이 내놓으신 건가요? 도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내가 젊었을 땐 돈이 세상을 바꿀 줄 알았지. 근데 늙어보니 알겠더라고. 세상을 바꾸는 건 결국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였어. 그는 이어서 말했다. 내가 돈으로 받은 상처를 돈으로 갚고 싶진 않았어요. 그냥 누군가가 따뜻해지면 됐지. 그날 인터뷰는 녹음기조차 꺼진 채 끝났다. 기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기자 양반, 사람이 늙는 건 시간이 흘러서가 아니요. 감사할 줄 모르면 그때부터 늙는 거요. 며칠 후 그 기자는 신문 한 귀퉁이에 짧은 글을 실었다. 이름 없는 기부자, 그는 우리 곁의 보통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보통이 세상을 바꾸었다. 그 기사는 잠시 화제가 되었고 사람들은 잠시 그 노인을 떠올렸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그 이름은 서서히 잊혀졌다. 겨울이 찾아왔다. 눈이 내리던 밤, 도연은 조용히 창가에 앉아 있었다. 창문 밖으로 흰 눈이 소복이 쌓였다. 그는 손가락으로 유리에 성애를 그리며 중얼거렸다. 은정아, 나 이제 곧 가야 할 것 같아. 탁자 위에는 그녀의 사진이 있었다. 환하게 웃는 얼굴. 그동안 많이 외로웠어. 하지만 이제 좀 따뜻해.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튿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그가 세상을 떠난 걸 발견했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남아 있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탁자 위엔 짧은 쪽지 한 장이 남겨져 있었다.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며칠 뒤 그의 장례식엔 단 3사람만이 참석했다. 마을 노인, 복지관 직원, 그리고 그 젊은 기자. 기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속삭였다. 선생님, 세상은 아마 당신을 잊겠지만 당신이 만든 따뜻함은 아직도 여기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가 세운 익명재단은 도연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공식 등록되었다. 그의 뜻을 이어받은 이들이 그 이름을 세상에 드러낸 것이다. 재단의 슬로건은 단 하나였다. 사람을 먼저 보라. 그리고 그의 묘비에는 그의 이름 대신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 사람의 온기가 1000사람의 삶을 살린다.